재미있는 극본을 쓰는 시간.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극본을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아주 재미있고 극본을 쓰기에 적당한 글이 있었어요. 바로 먹보 다람쥐의 도토리 재판. 그래서 선생님이 극본을 쓰기 위해서 먼저 이 글을 10번도 넘게 읽어봤어요. 그리고 극본을 쓰는 데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고 살펴봤더니, 극본은 다른 말로 희곡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3요소가 있다고 해요. 3요소란 꼭 필요한 거, 빠지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인물, 장소, 사건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살펴봤더니 여기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인물을 먼저 보면 다람쥐 3마리가 나오죠. 또 부엉이가 나와요. 또 앵무새가 나와요. 토끼가 나와요. 먹보 다람쥐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다람쥐가 사는 곳이니까 도시도 아닐 거고, 벼와 보리가 자라는 들판도 그렇고 숲속이겠구나. 이 글 속에는 숲속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선생님 생각에 장소는 어느 숲속. 그러면 사건, 이 인물, 장소, 사건 중에 지금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봅시다. 다람쥐 3마리가 길을 가다가 도토리 한 개를 봤어요. 그리고 도토리다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 주웠고, 부엉이에게 물어보고, 앵무새에게 물어보고, 토끼에게 물어보고, 먹보 다람쥐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이 도토리가 누구일 것인가? 자, 이게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극본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자, 먼저 제목은 먹보 다람쥐와 도토리 재판입니다. 먹보 다람쥐와 도토리 재판. 이게 나오는 이들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람쥐 1, 2, 3, 부엉이, 앵무새, 토끼, 먹보 다람쥐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어느 숲속. 이야기의 시작은 다람쥐들이 숲길을 가다가 도토리를 발견합니다. 먼저 다람쥐 1이 저기 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기 봐 이 말은 이 책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책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도토리는 내 것이야 이 말을 보고 추측을 해보건대, 다람쥐 1이 저기 봐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람쥐가 큰 소리로 도토리다 그렇게 외쳐요. 여기도 도토리다 그렇게 외친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말을 했으니까 도토리는 내 것이야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다람쥐가 큰 소리로 도토리다 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람쥐 3이 재빠르게 도토리를 줍습니다. 이 도토리를 줍는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내가 먼저 주었으니까 도토리는 내 것이야 이 말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람쥐 1, 2, 3이 도대체 도토리는 누구의 것일까?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람쥐 1이 내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도토리는 내 것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내가 먼저 말을 했으니까
도토리는 내 것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3이 내가 먼저 주었으니까 도토리는 내 것이야! 그래요. 그리고 다람쥐들은 서로 내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툽니다. 여기에서 다람쥐들은 서로 내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툽니다. 요거는 이 다람쥐들이 이 극본을 가지고 연극을 할 때에 서로 내 거야, 내 거야 그렇게 다퉈야 돼요. 요런 글을 우리는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지시문 또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지문, 지시문. 이거는 행동을 이렇게 행동을 해주세요 라고 그 지시를 하는 그런 그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가 다람쥐 1이 번뜩 머리에 떠오른 생각. 이봐, 우리 눈이 밝은 부엉이에게 물어보자 그랬어요. 눈이 밝은 부엉이. 그래서 부엉이한테 가서 부엉이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부엉이님 우리가 도토리를 각각 보고 소리를 지르고 주었는데 도토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뭐니 해도 눈 밝은 게 제일이지 그랬습니다. 눈 밝은 게 제일이에요. 부엉이 눈이 밝죠? 밤에도 잘 보고 부엉 그랬더니 그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은 다람쥐 2가 그럼 앵무새에게 가보자. 그리고 앵무새에게 가서 앵무새님 우리가 도토리를 각각 보고 소리를 지르고 주었는데 도토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뭐니 해도 말 잘하는 게 제일이지 그랬어요. 앵무새 말 잘하죠? 새가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해요. 그랬더니 다람쥐 3이 아닐걸? 토끼에게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토끼님 우리가 도토리를 각각 보고 소리를 지르고 주었는데 도토리는 누가 가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토끼가 뭐니 해도 재빠른 게 제일이지 주운 게 임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람쥐 1, 2, 3 모두 함께 아니야 이건 참 이상한 재판이다 이건 아니지 그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책에서는 다람쥐들은 먹보 다람쥐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해서 이때 선생님은 먹보 다람쥐가 나타난다라는 지문을 하나 넣겠어요. 이게 지문이에요. 지시문. 그리고 그랬더니 다람쥐들이 먹보를 향해 달려가서 먹보야 우리가 도토리를 각각 보고 소리를 지르고 주었는데 도토리는 누구 거야? 그랬더니 먹보가 자기의 턱을 쓰다듬으면서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턱을 쓰다듬으며 요거는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래서 재미있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문을 집어넣어요. 여기 지문 가로로 돼 있는 거 이거 다 지문이에요. 지문 그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보는 먹보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보는 것도 먼저 말을 하는 것도 먼저 줍는 것도 소용없어. 먼저 먹는 다람쥐가 주인이야. 그리고 라고 말했어요. 세 다람쥐는 서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먹보니까 먹보다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보는 도토리를 날름 입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토리를 3개를 가지고 다퉜는데 이게 먹보 차지가 됐죠. 그러니까 다람쥐 1, 2, 3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아, 그리고 막이 내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줄글을 가지고 재미있는 극본을 만들어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미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은 자기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런 방법으로 극본으로 만들어 보면 아주 좋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먹보 다람쥐와 도토리 재판 이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들 있고 장소가 나와요. 어느 숲속. 그 다음에 이건 지시문이에요. 자, 지시문을 살펴볼까요? 가로 안에 도토리 발견한다. 큰 소리로 도토리다. 네, 큰 소리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해주세요. 행동을 그런 지시문들이 있습니다. 재빠르게 도토리를 줍는 것도 지시문이고 또 부엉이에게 말하고 앵무새에게 그리고 먹보 다람쥐가 나타납니다. 날름 입에 넣습니다. 이렇게 지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본에는 인물이 나오고 어느 숲속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이 먹보 다람쥐의 도토리 재판이라는 이 극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람쥐들은 왜 각각 다른 동물에게 물어보자고 했을까요? 그렇죠? 다람쥐 1은 부엉이에게 물어보자고 했고 다람쥐 2는 앵무새에게 물어보자고 했고 다람쥐 3은 토끼에게 물어보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먹보 다람쥐 행동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먹보 다람쥐. 나라면 새 다람쥐의 주장 중 누구의 말이 옳다고 여겨지나요? 우리 친구들은 다람쥐 1, 2, 3 가운데 누구 말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극본 쓰기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는 극본을 많이 써서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연극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좋겠어요. 오늘은 이만 수업을 마칩니다. 안녕.